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정보교육학회지예요. 최영신, 김미송 선생님의 디자인 사고와 컴퓨팅 사고를 결합한 새로운 교사 교육 코스 설계라는 학회지 2017년도에 나온 문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사고와 그리고 또 컴퓨팅 사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논문에서 먼저 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기존에는 주로 비즈니스 경영학, 예술, 건축 혹은 공학 분야에 등장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IT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합 학문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지식사회 혹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디자인 사고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사고에 관련해서는 컴퓨팅 사고력은 21세기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에게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세마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학생들이 습득해야 되는 기본 사고라고 본다라고 윙이라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는 생각보다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복잡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을 추상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전통적인 컴퓨터 관련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굉장히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컴퓨팅 사고력에서 자료 수집이나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알고리즘과 절차, 시뮬레이션, 병렬화,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팅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문제 현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문제일 텐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어떤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으로서 이 컴퓨팅 사고력이 굉장히 좀 요즘에 21세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기능이다라고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피지컬 컴퓨팅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런 어떤 몸의 부분을 로봇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전달이 돼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근육으로 전달이 되고 또 근육에서 움직임을 받아서 움직이면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컴퓨팅적인 측면, 그러니까 로봇에게 옮겨가는 그런 측면을 이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은 그렇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은 먼저 이제 디자인 띵킹, 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은 디자인 사고라고 하면 이제 스탠포드 디스쿨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러한 프로세스, 여기서 나온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이 5단계를 본다면 공감하기, 정의하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산출, 그리고 프로토타입,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5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 디자인 사고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 공감 능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디스쿨에서는 학생들 즉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IEIOU 관찰법을 제시한다. 즉 인터뷰 대상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액티비티,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environment, 그리고 주변 사람과
사물과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인터랙션,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사물이 있는지 오브젝트, 그리고 인물은 누구인지 유저, 이렇게 해서 A, E, I, O, U 관찰법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감하기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거나 뭐 강의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설계할 때 내가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좀 잡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AEIOU 관찰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제품 만들기와 테스트 단계, 그러니까 4단계, 5단계죠. 단계에서 창의적 자신감을 가지고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출물이 좀 구체화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에 나온 데서 그쳤다면 사실 디자인 사고라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뭐 이야기하고 아이디어 수렴하고 발산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토론이나 토의라고도 명칭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큰 범주를 이제 갖다 붙이는 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형의 어떤 수업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디자인 띵킹의 다섯 가지 기본 프로세스를 사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이 프로세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안에 흥미라는 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흥미를 주기 위해서 뭔가 퀴즈나 뭐 아니면은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툴킷이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좀 구비되면 훨씬 더 수업을 조금 더 몰입감 있게 가져가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이제 디자인 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디자인 사고의 활용 사례 첫 번째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교실에 대한 구조가 일단 나오거든요.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실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이시겠지만 언플러그드 툴스가 있고요. 러커가 있고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툴스 그리고 라지 스크린 그리고 티처 PC 그리고 모바이블 데스크 앤 체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현장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제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실 환경 바꾸는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일련의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사고 활용 사례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총 이제 4차시 수업 지도안을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건데 여기 보니까 그 How do we design our class to have students spend recess time in a safe and playful wa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creating a prototype using emerging solution 이라고 되어 있고 콘텐츠 걸 그리고 reviewing the previous lesson, introducing today's lesson, creating a prototype using emerging solu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액티비티 첫 번째는 내 아이디어 발산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좀 분류화해서 유목화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베스트 아이디어, 제일 최선의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거. 액티비티 2는 프로토타입을 해서 스토리보딩, 차트,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한 다음 프로토타입 공유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노트화 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액티비티 1이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아이디에 단계에 해당할 것이고, 액티비티 2가 이제 네 번째 단계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12분과 20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아마 이게 아이디어 하는 12분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못해도 한 3, 40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이 프로토타입 역시도 20분보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만 해도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 좀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10차시로 설계된 수업 계획은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하기, 테스트하기의 단계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플러그드, 피지컬 컴퓨팅 등으로 실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 사고와의 연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이 진짜 제가 너무나 관심 있는 부분인데, 좀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부분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결론 및 제언을 좀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더 드린다면,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교사교육은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교과 과정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연 과정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기반 연구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본 연구는 초등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육 대학원 수업을 디자인하고 분석하였다. 창의적 발상을 위한 디자인 사고와 피지컬 컴퓨팅에 중점을 둔 수업 설계와 함께 대학원 현장에서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3명의 수업과정 활동과 과제물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도출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현장에서 과연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논문이었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면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와 움직임과 더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론과 평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컴퓨팅 사고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디자인 사고를 소프트웨어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정의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컴퓨팅의 그 사고에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 중에 알고리즘 개념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 알고리즘의 개념 자체가 이제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순서를 매겨서 그 절차를 제시해야 된다면, 이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과목의 어떤 절차로서 대입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업 설계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좀 디자인 사고를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 활용 방안 같이 이야기하면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